노인이 호텔에서 옷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죠. 가을 아침, 서울의 고급 호텔 스타호텔은 이곳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란 여성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77세의 영희 할머니가 회전문을 통해 로비로 들어섰고, 그녀의 작고 낡은 가방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주변을 바삐오가는 직장인들과 관광객들과 대비되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시간에 바랜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이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는 간단한 더미로 묶여 있었고, 깊은 주름이 그린 얼굴은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녀의 연약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게 강렬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편견과 가치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 스타호텔의 직원들과 손님들은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곧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줄 줄 몰랐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리셉션 데스크에 다가갔을 때 궁금한 시선과 목소리가 낮은 속삭임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농사를 짚으렸고, 다른 이들은 그녀의 특이한 존재에 불편해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데스크 앞에 서서 그녀의 주름진 손을 반짝이는 표면에 얹었습니다. 무결점 정장을 입은 젊은 접수원 재현은 그녀를 보고 놀람과 불편함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재현이 정중하면서도 다소 냉담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늘 밤 방을 하나 잡고 싶어. 재현은 망설이며 영희 할머니의 평범한 옷차림과 낡은 가방을 훑어보았습니다. 방을요? 우리 호텔의 2박 요금은? 그는 그녀를 단념시키기를 바라며 천문학적인 숫자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어. 재현은 놀란 얼굴로 옆에 있는 동료와 눈을 마주쳤고, 그녀도 어깨를 으쓱하며 당황해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재현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해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저축해왔어. 로비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그들의 일을 멈추고 이 특별한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그것도 이렇게 소박하게 차려입고 서울의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에 숙박하다니. 재현은 여전히 망설이며 체크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김영희. 그녀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현이 서류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영희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편한 시선과 속삭임. 그녀는 작아지기는커녕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녀의 자세에서는 조용한 힘이 느껴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영희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박한 외모 뒤에는 투쟁과 극복, 성공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고, 그 이야기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현이 체크인을 마치면서 영희 할머니는 혼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쇼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재현이 이제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로 보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젊은이.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지불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영희 할머니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재현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회의적인 눈으로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검은색 카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호텔의 편견만큼이나 진짜죠. 영희 할머니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로비를 통해 소곤거림이 퍼졌습니다.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때 경희 매니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스캔들의 두려움과 불신으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나요? 그녀가 재현과 영희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재현이 입을 열기 전에 대답했습니다. 이곳의 정책이 지불 능력이 있는 고객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겠죠. 경희는 창백해졌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여사님, 우리는 그저 무엇이죠? 영희 할머니가 목소리에 권유를 담아 끊었습니다. 책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나요? 내 모습을 보고 여기에 머물 여유가 없다고 가정한 건가요? 이어진 침묵은 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가식을 버리고 공개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재현은 땀을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절차가 있습니다. 차별의 절차인가요? 영희 할머니가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전의 친절함에서 무서운 강렬함으로 변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사내를 입고 보석으로 뒤덮여 여기 들어왔다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겠어요. 경희가 개입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미소는 그녀의 패닉을 간신히 숨겼습니다. 김 여사님,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당연히 여사님을 환영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놀란 얼굴들과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 이제 방으로 가고 싶어요. 긴 하루였거든요. 재현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방 열쇠를 준비했습니다. 로비의 속삭임은 광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신비로운 여성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나요? 그리고 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로 선택했나요? 영희 할머니는 열쇠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미답의 질문과 패닉에 빠진 직원들을 뒤로 하고 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고 터질 때 서울 스타호텔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면서 로비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은밀한 모습의 한 인물이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은, 젊은 하녀였는데 그녀는 이 모든 장면을 감탄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시우세의 하은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런 호화롭고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도 독특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겸손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녀는 심판적인 시선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영희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하은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짐을 도와드릴까요? 영희 할머니는 진심 어린 제안에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하은의 눈과 마주쳤고 잠시 동안 무언의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맙다, 자기야. 하지만 괜찮아요. 이 가방은 오랫동안 제가 지고 다녔으니까요. 하은은 그 말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저를 부르세요. 제 이름은 하은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영희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녀는 하은에게 마지막으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빛과 같아요. 하은 씨,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세요. 그 미스터리한 말을 남기고 영희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하은은 로비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현이 충격에서 벗어나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참견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수줍은 하은이지만 예상치 못한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제 일을 하고 있어.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님들을 돌보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든 간에. 재현을 당황하게 하고 하은은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고 영희 할머니와의 만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겉모습을 넘어선 힘이 있었고 그것은 하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만 이 짧은 만남이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서울 스타 호텔의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호텔 로비의 소란이 경이 호텔 매니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확고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소박한 옷과 대조되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나요? 경희가 재현과 영희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여기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녀가 지불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영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며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지내시길 원하시는 걸 이해하지만 아마도 귀하의 필요에 더 맞는 다른 시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부드럽게 전달되었지만 깊게 배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제 필요에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 외모에 맞는 건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멈춰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연민을 느끼며 다른 이들은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이걸 더 어렵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다른 손님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호기심과 판단이 섞인 얼굴들을 둘러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모든 이들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끝내 말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녀의 낡은 가방을 들고 품위 있게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하녀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모든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경희와 재현은 안도의 시선을 교환하며 상황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들의 행동이 상상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멀어지면서 경희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내며 자신은 단지 호텔의 기준을 따랐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은은 참을 수 없어 경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할 수 없을까요? 경희는 하은에게 심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일에 복귀하세요. 경영진의 결정을 문제 삼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떨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경희는 영희 할머니가 회전문을 통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깐 동안 자신의 할머니의 모습이 그 노인에게서 비친 것을 보았지만 그 생각을 빠르게 누르고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는 서서히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았지만 불편한 공기가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경희는 상황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밤의 차가운 공기가 서울 스타 호텔을 떠난 영희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지친 다리는 근처의 공원 벤치까지 그녀를 이끌었고 그녀는 무겁게 앉았습니다. 방금 떠난 화려함과 나무 벤치에 거친 대조는 뚜렷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 주변에서 깜박이면서 영희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는데 그때는 시골 마을에서 흙바닥이 카페시였고 별이 천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일구어 나가면서 매 단계마다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직접 세운 호텔에서 이방인처럼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는 고통스럽게도 똑같아.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희 할머니.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은, 젊은 하녀가 담요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가져왔어요. 영희 할머니는 젊은이를 보며 놀라고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하지만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하은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영희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직장보다 더 중요해요. 두 여성은 세대를 넘어 서로 연민으로 연결되었고 이어진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 투쟁과 성공,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꿈과 두려움, 호텔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햇살이 하늘을 물들일 때 영희 할머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은을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야. 할 일이 있어. 하은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친구이자 멘토가 된 이 여성을 신뢰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새로운 하루가 가져올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스타 호텔은 그들이 오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졸린 로비는 문이 열리자 깜짝 놀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날과 같은 바랜 한복을 입은 영희 할머니는 이제 결연한 걸음으로 바닥을 울리며 걸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있던 재현은 그들을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어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해결했지.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경희는 리셉션에 의해 급히 불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과 짜증이 교차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죠? 영희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의 시간이었습니다. 경희,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야. 영희 할머니는 그녀의 낡은 가방에서 손을 굽게 하여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희 김, 서울 스타호텔과 아시아 전역의 호화호텔 네트워크의 소유주.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재현은 그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고 이전의 정적한 로비는 속삭임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제국을 빈손으로 시작했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편견과 싸워왔지. 그리고 어제 내가 만든 호텔이 나와 같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로 결정했어. 하은은 영희 할머니 옆에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새롭게 존경과 감탄을 품은 채 그녀의 새로운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내 외모와 옷차림으로 나를 판단했어. 영희 할머니가 계속해서 단호하면서도 가혹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우리가 입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걸 잊었어.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시도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몰랐어. 그게 바로 문제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나쁘게 대해서는 안 돼. 경희는 초기 충격에서 회복하며 상황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김 여사님, 직원 모두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영희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은 모든 것을 감탄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 모든 직원들과 회의를 갖고 싶어. 지금 경희가 직원들을 모으러 달려가는 동안 영희 할머니는 하은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 친절에 감사해. 내 덕분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 상기시켜줬어. 사람들의 삶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지. 눈물을 글썽이며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호텔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목격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만에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모여 그들의 표정은 충격, 부끄러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임시로 마련된 작은 연단 위에 올라 그녀의 작은 체구가 갑자기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상사로서가 아니라 한때 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입니다. 편견의 고통과 연민의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영희 할머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투쟁,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매 단어는 각 얼굴 뒤의 이야기가, 각 외모 뒤에 존중받을 만한 인간이 있다는 강력한 상기였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중심에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감, 연민, 이해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랜 한복을 입은 노인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호텔의 진정한 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접수 담당자였던 재현은 창백해지며 떨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옆에서 매니저인 경희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목소리는 떨리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여사님과 이 호텔의 원칙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은 깊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 일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비슷하게 대우받았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의 문제입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충격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조용히 지켜본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습니다. 속삭임과 영희 할머니를 향한 감탄의 시선이 오갔습니다. 한 나이 많은 하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일부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외모와 상관없이요. 영희 할머니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이여,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재현과 경희에게 돌아서며 영희 할머니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를 대한 것이 슬픈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매일 일어나고 자신을 방어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호텔은 모든 이에게 진정한 환대를 제공하겠다는 꿈으로 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목적을 잃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켰고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것이 끝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호텔의 명성뿐만 아니라 그 가치들도 다시 건설할 것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만져질 듯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큰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녀의 지혜와 연민으로 서울 스타호텔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머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고 놀란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바닥은 흙이었고 종종 배고픈 채로 잠들었죠. 그녀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벼랑을 달리는 맨발의 발, 학교에서 울리는 배고픔, 겨울밤의 차가운 추위. 15살에 저는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제 첫 직업은 이 호텔에서 청소부였습니다. 경희와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여성이 바로 자신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을 청소하며 그녀의 경력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벌어들인 모든 돈을 저축했죠. 영희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편견, 차별, 제 앞에서 닫히는 문들을 겪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말이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끄러운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묘사한 태도를 자신들에게서 발견하며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산시세에 제 첫 호텔을 열었습니다. 겨우 10개의 방이 있는 소박한 곳이었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특히 제가 여성이고 빈곤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모두가 틀렸음을 증명한 사람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고급 호텔 네트워크의 소유주입니다. 여기 이 호텔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들이 보여준 모든 편견에 대한 일격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뜻밖의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더 엄격한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 호텔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보셨듯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저지른 큰 실수의 무게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때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마쳤습니다. 제 외모와 출신 때문에 판단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지 압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호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편견과 행동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기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문을 넘는 모든 사람을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중으로 대하도록 하자는 기회입니다. 그 순간 서울 스타 호텔의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은 바랜 한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의 용기로 시작되었으며 그분은 모두에게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며칠 동안 서울 스타 호텔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호화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과 더불어 더욱 귀중한 것이 동반되었습니다. 연민. 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의 간소한 한복을 입고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계층의 직원들이 주요 홀에 모여 긴장되고 기대에 찬 얼굴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진정한 호화, 영희 할머니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는 대리석이나 크리스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급진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감 능력 집중 트레이닝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워크샵, 다양한 배경의 고객을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포용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가 호텔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연민을 보여준 젊은 하녀 하은은 새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녀가 직책을 수락하며 보인 수줍은 미소는 그녀의 눈에 고인 감사의 눈물과 대조되었습니다. 하은은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재현과 경희에 대한 그들의 처벌은 독특했습니다. 그들을 해고하는 대신 영희 할머니는 그들이 하은과 직접 일하면서 공감의 교훈을 배우도록 지정했습니다.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그 두 사람을 직접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듯이요. 주가 월로 변하고 서울 스타호텔은 변모했습니다. 직원들의 미소는 이제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모든 배경의 손님들이 동일한 열정과 존중을 받으며 맞이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할머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 워크숍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자신감이 날로 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현은 한 노인의 짐을 도와주며 이전에 없던 친절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희는 소박한 시골 가족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어떤 유명 인사처럼 환영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부심과 희망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 스타호텔은 이제 단순한 호화의 상징이 아니라 종종 차갑고 무관심한 세상에서 인류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랜 한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의 용기로 시작되었으며 그분은 모두에게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재현, 한때 거만했던 리셉션 담당자는 이제 이전에는 낯설었던 겸손과 주의를 기울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영희의 할머니를 보며 작은 절을 하며 그녀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경희, 매니저는 새로운 직원들을 지도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차가움과 계산적인 태도를 벗어나 공감과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넘쳐 흘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하은은 교육 세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접대 코디네이터로 승진한 젊은 하녀는 새로운 세대의 직원들에게 그녀의 경험을 공유하며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빛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잠시 멈춰 그 장면을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스타호텔은 더 이상 단순한 호화의 상징이 아니라 연민과 평등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배경과 계층의 손님들이 동일한 열정과 관심을 받으며 환영받았습니다. 출구로 향하면서 영희 할머니는 지난 2년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의 고통은 강력한 교훈으로 변했고 진정한 부는 우리가 입는 옷이나 가진 칭호에 있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서울 스타호텔은 이제 그 호화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상호작용, 모든 미소, 모든 친절한 행동에서 풍기는 인류의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녀의 사명이 도전적이기는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일상의 혼란 속에서 긍정과 용기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이해심 많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마음씩.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